최근 사무신용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의 재현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현지 컨센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이먼의 바퀴벌레 비유는 사실 현재의 환매 중단 사태와는 맥락이 다릅니다. 실제 이 이슈에 대한 다이먼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Private credit's the epicenter. No, because private credit, I wouldn't put that in the systemic category, even if it gets worse than people expect. 그가 진짜 경계하는 리스크는 따로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 사무신용 위기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시해야 할 리스크는 어디에 있는지, 이 글로벌 신용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 금융당국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엄격한 자본 건정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특히 회사채를 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죠. 동시에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넘쳐나는 자본을 운용할 투자처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 자금 조달 수요와 투자 수요가 맞물리는 이 지점에서 사무신용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신용이란 대출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은행 주체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본을 빌려주고 싶은 주체들은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대출 조건을 협상할 여신 역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산 운용사에게 이 역할을 위탁합니다. 블랙스톤, 아폴로와 같은 운용사들이 이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심사, 협상,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사무신용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로 비대해지며 실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무신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이유도 이 막대한 시장 규모와 파급력이 있죠. 현 사무신용의 위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맥락인 신용 사이클의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신용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죠. Most people are not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credit market cycle, but it is really influential. 현대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신용 창출, 즉 빚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하죠. 그런데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큰 만큼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이자는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자본이 몰리면 경쟁이 시작되죠. 문제는 이 경쟁이 과열될 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채권자는 자신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금리를 깎아주고 담보를 줄이고 심사를 느슨하게 하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리스크를 강구하는 겁니다. 옆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위험하니 나만 멈추겠다는 판단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부실에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쌓여온 취약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이건 현대 신용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사이클입니다. 1991, the first crisis in high yield bonds. 0102, when we had the telecoms meltdown that had overborrowed to build fiber, and the scandal companies of Enron and so forth, and then 08,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사모 신용시장에서도 이 패턴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률을 쫓는 막대한 기관 자본이 사모 신용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이 늘어날수록 돈을 빌려줄 기업이 부족해진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자 펀드들은 차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기준을 스스로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펀드들은 금리를 낮추고 담보 요건과 대출 약정을 완화했죠. 더 나아가서 펀드들은 과거 대형 은행들의 영역이었던 우량기업 대출 시장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쳐나는 자본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문제는 이를 제어할 주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행이 같은 대출을 했다면 자본 규제,
유동성 비율,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모신용펀드는 그렇지 않죠. 즉,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이러한 규제망에서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쌓여온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상장 채권은 주식처럼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기업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가격에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사모대출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운용사는 자체적인 모델과 가정의 기반의 장부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을 친 사람이 자기 답안을 채점하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대형 사모펀드들은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고용하지만 그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재무 데이터와 미래의 현금 흐름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운용사 자신입니다. 구조적으로 운용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채점 결과 점수가 낮으면 고객이 떠나가기 때문에 운용사들은 표면적인 수익률을 방어하려는 동기를 갖습니다. 리스크를 보여줘야 할 계기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실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용 리스크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죠. 만약 이 리스크가 터진다면은 이제 다수의 언론의 헤드라인대로 신용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것은 사모신용 환매 중단 사태로 이러한 신용 리스크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That's a completely different issue than retail participation and retail investors wanting liquidity from what are fundamentally illiquid products. And so that's getting a lot of attention, but that's different than the underlying credit portfolios. 현 문제의 원인은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준유동성 펀드의 구조에 있는데요. 전통적인 사모펀드는 10년 만기 폐쇄형으로 이제 투자자가 중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급매 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유동성 펀드는 5년에서 7년간 회수할 수 없는 비유동 대출 자산에 투자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분기별, 월별 환매를 허용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원만하게 작동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것. 그리고 둘째, 이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이 유출을 상쇄할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펀더멘탈과 관계가 없이 환매는 막히게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협한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섹터의 신용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부 펀드의 담보 사기가 발각되면서 사모신용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죠. 여기에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겹치자 개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매가 집중되자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는 환매를 제한했고, 그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환매가 몰렸죠. 이에 따라 블루아울은 환매를 영구 중단했고, 블랙록은 사상 최초로 환매 상한을 발동했으며 블랙스톤에는 38억 달러 규모의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현 사모신용 환매 사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 상황이 준유동성 펀드의 구조, 이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실제 펀드의 부실함이 드러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경고들 중 상당수는 이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고 있죠. 다이먼의 바퀴벌레 발언이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맥락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담보 사기가 발각된 펀드들에 대해 이런 부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였지, 블랙스톤이나 블랙록 같은 환매 압력을 받고 있는 이 펀드들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부실한 펀드와 유동성 때문에 환매가 힘든 펀드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바퀴벌레로 묶는 것은 과장입니다. 실제 현 상황에 대한 컨센서스는 자산 전체가 부실한 신용 위기보다는 펀드 구조의 만기 불일치가 만든 유동성 문제다 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You don't think the private credit's the epicenter? No, because private credit, I mean, give you big numbers. Corporate debt in general is in pretty good shape. Consumer debt in general in pretty good shape. And you take private credit, leveraged lending, 1.7 trillion.
Banks do 1.7 trillion. The high yield market is 1.7 trillion. I wouldn't put that in the systemic category, even if it gets worse than people expect. So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느슨해진 언더라이팅과 불투명성 속에 축적되어 온 신용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 됐느냐의 핵심 변수는 바로 미국 경제입니다. some things rhyme and some things never change, okay? There will be a credit cycle. It's usually caused by a recession. The type of recession determines the nature of it. So stagflation is very different than just a recession, obviously the depth of the recession, and a credit cycle is a normal cycle. But I do think when we have that cycle, it'll be worse than people expect. We're late in the cycle, and I'm not talking about private credit, I'm talking about credit in general. So, that's not going to surprise me when we find out who's swimming naked when the tide goes out. 경제가 버티는 한 현 환매 이슈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어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고용 둔화까지 겹쳐 경기가 꺾이는 순간 그때 드러나게 될 거는 이 단순 사모 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호황기에 걸쳐 이 형성된 신용시장 전반의 부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